자,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저항회로예요. 저항회로의 해석법에 대해서 다룰 건데 나중에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저항 대신에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들어가는 것만 달라져요. 그리고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저항회로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법칙이에요. 오메 법칙만큼 기본 법칙이에요.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키르호프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키르호프 법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키르호프 전류 법칙, KCL이라고 해요. 그리고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에요. 자, 전압과 전류에 대해서 회로 안에서 어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혹은 뭐 들어가는 입력과 나오는 출력 사이에 그런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일단 먼저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메 법칙이에요. 오메 법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다뤘었습니다.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오메 법칙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이 두 개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해석한 데 있어서는 항상 나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뭐 좀, 이거야말로 진짜 경험이 좀 필요해요. 자, 회로가 주어졌어요. 회로가 주어졌는데 그 회로가 되게 복잡해요. 그럼 회로 해석이 어렵겠죠. 자, 우리가 지금 회로 해석이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회로 해석을 편하게 할 건지 실수 없게 할 수 있는지예요. 자,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첫 번째예요. 이것만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첫 번째로서 간략화예요. 회로를 간략하게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저항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저항을 하나로 합할 수 있다면 회로가 정말 간단해지겠죠. 뭐 하나 아니라 뭐 10개의 저항을 두 개로 이렇게 간략화 시킬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라고 하면 간략화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개념을 배워요. 자,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를 주로 2.3에서 하게 될 건데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합성 커패시턴스, 합성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직렬 연결 회로를 얘기해요. 직렬 연결 회로에서 자,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회로가 하나 있었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제 기억에는 2V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기 저항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자, 이 저항이 얼마의 전압을 소모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 여기가 지금 2V니까 아래쪽을 0V로 본다면 위쪽이 2V가 될 거다. 그렇죠? 이 펌프가 가지고 있는 게 2V짜리 펌프니까 전압 원이니까 2V만큼 나오겠죠? 그럼 2V가 쭉 지나가서 자, 여기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지나가고 나니 0이 됐어요. 그러면 이 0V가 된 데에는 어디선가 이 2V를 뺏어갔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소모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사이에 이상적인 도소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항에서 에너지 소모를 했을 텐데 얼마를 소모했느냐? 자, 2V를 소모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2V가 어딘가 없어졌는데 그 사이에 남아있는 거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전압 분배 법칙에 해당되진 않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1옴짜리 저항이 있고 또 다시 1옴짜리 저항이 이렇게 두 개 직렬로 연결된 경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2V짜리 전압원이 걸려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릴 거며 여기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릴 것이냐 라는 거를 구하는 게 전압 분배 법칙이에요. 자, 직렬 연결 회로에서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라는 걸 얘기할 거고 자, 그러면 왜 직렬 연결 회로에서 왜 전압만 관심이 있느냐 또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전류는 동일해요. 자, 지금 보면은 물이 흐르는 길이 하나예요. 물길이 하나인데 어떤 데는 2m, 뭐 2m의 속도로 흐르고 어떤 데는 1m의 속도로 흐르지 않겠죠. 물길이 같은 길이니까. 전류는 동일해요. 직렬 연결 회로에서 전류는 동일한데 전압은 달라져요. 그거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2.4절에서 배울 겁니다. 자, 2.5절은 이제 병렬 연결 회로예요.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결론적으로는 전류가 나누어져서 들어가요. 이 얘기는 전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병렬 연결에 대해서는 전압은 동일한데 전류는 나눠서 들어간다. 이것도 이제 2.5절에서 배울 거고. 자, 2.6절이 사실 별표 이만하게 쳐야 돼. 정말 어려워요. 예. 아마도 2.5절까지는 다들 해볼만 하네 라고 생각했다가 2.6절 가면은 한 절반 쓰러질 것 같아요. 자, 2.6절만 수업 시간 2시간을 할애해서 다룰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근데 나중이 되면 이것도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자, 지금 처음 접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태분행 노튼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간략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간략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단자 법칙이라는 걸 쓰고 이제 뭐 저기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단자 법칙이라는 것을 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가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회로가 있는데 자, 이 회로를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로 줄일 수 있다는 게 태분행 법칙이에요. 태분행 회로예요. 자, 어떤 회로도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태분행 법칙인데 자, 어떤 회로도 이렇게 정말 간단한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중간 과정에 내가 해줘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노튼 회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의 병렬 연결 회로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과물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것도 순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키르요프 법칙이에요. 뭐 서킷이라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마디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드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룹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룹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부 개념으로서 우리가 메쉬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다룰 때는 메쉬나 룹이나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혼용해서 써도 된다라고 있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메쉬가 하부 개념이긴 한데 룹이나 메쉬나 어차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노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소자와 소자 사이에 있는 그 커넥션, 어떤 포인트, 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디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에요. 자, 이것도 노드. 자, 여기도 노드. 여기도 노드예요. 물론 이 아래쪽에 있는 얘도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노드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노드에 해당되겠죠. 자, 노드가 되게 많아요. 자, 어떤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우리가 노드를 하나씩 설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에 뭐 표현된 뭐 A, B, 뭐 노드 2, 뭐 노드 3, 뭐 노드 1, 뭐 그런 그것만이 노드가 아니라 소자와 소자 사이에는 모두 노드가 있어요. 근데 자, 의미 없는 노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랑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얘랑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얘랑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 소자와 이 소자 사이에 노드는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 소자와 이 소자 사이에도 위쪽에 노드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로서의 지금 노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보면 지금 이것들 이렇게를 보면 중간에 소자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의미 없이 지금 노드가 총 4개나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의미 없는 노드들은 우리가 하나로 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은 이거예요. 자, 가운데에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소자가 있으면 없애지 못해요. 그거는 의미 있는 노드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소자가 없는 노드들이 있어요. 가운데에. 그런 경우에는 자,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이 사이에 소자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하나의 노드로 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노드로 우리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노드로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그 노드에 걸려있는 혹은 노드에서 이제 측정되는 전압값 그리고 전류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여기 아래쪽도 지금 보면은 노드 3도 이 사이에 소자가 전혀 없죠. 자, 이 경우에 제가 방금 설명을 잘못한 게 있어요. 전류값은 달라져요.
전류값은 지금 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류값이 달라져요. 전압값은 동일해요. 자, 노드에선 전압값이 동일한 거예요. 같은 노드는 같은 전압값을 가져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도 같은 노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노드를 의미 없는 노드들을 지우고 하나의 노드로 만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룹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것 룹, 이것도 룹, 이것도 룹이에요. 자, 닫힌 회로를 얘기하는 닫힌 길을 우리가 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룹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룹마다 서로 다른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 얘기는 자,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자, 내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연습을 이제 좀 이따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자, 키르호프 이제 커런트 법칙, 이제 전류 법칙이에요. 키르호프 전류 법칙은 자, 어차피 다 같은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해요. 자, 어떤 노드가 있어요. 전류 법칙인데 노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 그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죠. 시그마예요. 자,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여기를 지금 노드로 봐요.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I1은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죠?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I1. 자, I2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더해서 I2. I4도 들어오고 있어요. 더하기 I4. 자, I3는 나가고 있네. 그렇죠? 노드로부터 나가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노드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게 바꿔줄 수 있죠.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부호를 바꿔주면 들어가는 전류가 돼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I3를 해주게 되면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키르호프 커런트 법칙이에요.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넣을 수도 있는데 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드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아까 다 들어오는 거였고 얘만 나가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제는 얘만 나가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을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I1, I2, I4가 들어오고 있어요. 얘네들을 나가는 거를 바꿔주려면 마이너스 I1 더하기 마이너스 I2 더하기 마이너스 I4 그렇죠? 더하기 I3 이퀄 0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키르호프 전류 법칙에 의한 표현이에요.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지금 여기 1번식이나 2번식이나 동일해요. 보면 부호만 좀 달라진 것 뿐이지 동일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가 더 나올 텐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골랐으면 돼요. 들어오는 거의 합은 0이다. 나가는 거의 합은 0이다. 혹은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혹은 지금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어떤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구별하면 되겠지. 들어오는 거가 지금 I1, I2, I4가 들어오고 있고 자, 이거가 나가는 거와 같다는가 그거를 계산하면 I3가 돼요. 자, 세 번째 해당하는 식이 이렇게 쓰여지는 식인 거고 자, 보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대한 것이 표현만 다르지 동일해요. 자,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그때그때 쓰면 돼요. 저는 이거를 많이 써요. 들어오는 합과 나가는 거의 합은 동일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표현은 이렇게 되고 지금 이 밑에 예제를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경우다. 단지 표현만 달라진 경우다라는 거 알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들어오는 것의 합, 나가는 것의 합. 어쨌든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새로 생성되지 않는 한은 전류원이 있지 않는 한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는 게 10개가 들어왔는데 여기 뭐 하나를 남겨놓고 9개만 나갈 수도 없고 10개가 들어왔으면 10개가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10개가 나가려면 10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자연 법칙이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예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면 자, 2.1의 예제를 봅시다. 자,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전류 I를 구하래요. 그리고 자, 문제를 보면 처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게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죠. 자, I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소자들이 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혀 신경 안 써도 되죠. 자, 노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세 번째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거의 합이 같다로 봅시다. 자, 5A 들어가고 있죠. 네, 들어가는 것만 따로 볼게요. I도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 다 나가고 있네요. 자, 5 더하기 I가 들어가는 전류의 양이에요. 나오는 전류의 양은 2랑 여기 아래 보면은 자, 마이너스 3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전류 I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렇죠? 이해되죠? 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는 거죠. 원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걸로 설정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은 키르호프 볼테이지 법칙이에요. 키르호프 전압 법칙인데 자, 보면은 키르호프 법칙을 우리가 그러니까 전압 법칙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은 어떤 폐회로가 하나 주어졌어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폐회로가 주어졌는데 이 회로에 전류의 방향을 내가 임의로 설정해 줘야 돼요. 원래 전류의 방향이 보통 회로에 안 주어져요. 그럼 내가 편한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해 줘요. 저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에 따라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던 시계 방향으로 돌리던 값은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근데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계 방향을 돌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른다라고 지금 가정을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전류 I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자, 지금 여기 전류의 화살표 방향이 V1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지혁아, 네,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네,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V2 같은 경우는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우리가 구별할 거예요. 자,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플러스로 들어가서 마이너스를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전압 강화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떨어졌으니까 전압 강하겠죠? 자,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플러스로 나왔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간 거예요. 전압 상승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플러스로 나왔죠. 전압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 이상적인 도서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압 상승이나 강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락회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V1, V2, V3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폐룹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마찬가지로 KVL도 이제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나누어서 볼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표현만 달라져요. 자, 지금 볼테이지 드랍이라고 하는 게 전압 강화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 회로를 자,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볼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V1이라고 하는 게 전압 상승이죠. 이거를 전압 강화된 양으로 볼 거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V1을 취해줘야겠죠. 자, V2는 지금 전류의 방향과 지금 수동보 규정이 일치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V2로 할 수 있어요. 자, V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죠. 그냥 놓으면은 V3만큼 전압 상승이죠. 전압 강화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V3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이퀄 0이다로 놓게 되면 지금 이 첫 번째 표현에 대한 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전압 강화에 대한 합은 0이다로 놓고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자, 수학적인 표현은 이렇고 자, 두 번째는 전압 상승에 대한 합은 0이다로 또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로 풀 수 있어요. 자, 전압 상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V1이 전압 상승된 거죠. 그리고 V2는 전압 강화죠. 자, 전압 강화를 전압 상승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 V2. 그리고 자, V3만큼 전압 상승이 있어요. 이거 이퀄 0이다. 로 보면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표현이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표현이나 두 번째 표현이나 표현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겠어요?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가 나오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세 번째는 이거 이렇게 돼요. 자, 전압 강화의 합과 전압 상승의 합은 같다로 놓고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구분해 줘야겠죠. 자, 이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게 수동 보호 규정이에요. 수동 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것과 만족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수동 보호 규정을 만족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V1과 V2가 있고 이게 V3 잠깐만요. V3죠. 이게 V3고 이게 V2가 되게 되죠. 이렇게 쓰게 되면 전압 상승의 합과 전압 강화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세 번째 표현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편한 걸로 쓰면 돼요. 저는 얘를 많이 쓰기는 해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예제 2.2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2.2를 보면 자, 문제에서 주어진 회로가 있고 이 회로를 구성하는 것 중에 여기 있는 요 전압 V를 구하래요. 자, 패 루비 하나 주어졌어요. 패 루비 주어졌고 전압을 구하래요. 전압을 구하라고 하면은 전압과 관련된 공식을 써야겠죠. 법칙을 써야겠죠. 그게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에요. 전압을 구하라고 하니까 전압 법칙을 써야 되죠. 전류를 구하라고 하면 전류 법칙을 쓰는 거고. 자, 요게 나중에 이제 뭐 노드 어널리시스랑 메시 어널리시스랑 이제 또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간단하죠?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전압 법칙,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전류 법칙이에요. 자, 전압 법칙을 쓸 거예요. 그러면 자,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전류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내가 수동보 규정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임의대로 놓으면 돼요. 나는 역시나 여기서도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나누어야겠죠? 그렇죠? 다행히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알려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전류원과 전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얘기가 뭐 주어지겠지만 지금 여기는 뭐 수동소자가 들어간 걸 거예요. 수동소자들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도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왜 플러스고 이거는 왜 마이너스예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임의로 설정한 거예요. 그냥 이날은 기분이 플러스가 먼저 마이너스가 나중에 나오는 게 좋았나 봐. 이 문제 만든 사람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이 0이다, 같다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연습하는 의미로서 전압 강화를 다 계산해서 0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15V만큼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았고 지금 마이너스 15를 써주면 되죠. 전압 강화의 입장에서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V가 나왔어요. 수동보 규정 만족했고 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죠. 플러스 V. 자, 그리고 여기 수동보 규정 만족하죠? 그리고 그 양단에 10V 걸려 있대요. 그럼 여기도 그냥 10으로 써주면 되고. 자, 마지막.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네요. 그리고 2V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2V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3V의 값이 나와요. V는
3이다 라는 결과가 나와요. 단위 볼트. 자, 문제 푸는 거고. 자, 지금 뭐 구하라는 게 많은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예제 2.3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뭐 KCL과 KVL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는 게 되게 많아요. V2, I3, 그다음에 I4, 그다음에 V1, 그다음에 I8 이렇게 많네. 자, 구해야 되는 거를 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지금 빠진 게 없죠? I1이요. I1은 원래 없군요. 예. 자, 봅시다. 그러면은 전류를 구하려면 KCL을 써야 되죠. 자, I3를 한번 구해 봅시다. I3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보겠어요. 자, 노드를 향해서 들어오는 전류. 아래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3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위쪽에서는 지금 6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I3만큼 나가고 있죠. 그러면 자, 나가는 전류의 합 I3, 들어오는 전류의 합 마이너스 3 플러스 6. 6 마이너스 3. 그래서 자, 3A가 되죠. 자, 두 번째. 자, 일단 요거 이제 3A예요. 요거 적읍시다. 3A가 지금 여기를 흐르고 있어요. 자, I4를 구합시다. I4는 자, 여기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가 I4예요. 자, 이거 이퀄을 해버리면 안 되죠, 네. 자, 나가는 전류가 I4예요. 그리고 또 나가는 전류가 2A가 있네요. 이 노드에서 자, 플러스 2 이퀄 지금 들어오는 전류가 3이에요. 3으로 쓸 수 있지. 그래서 I4는 지금 1A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뭘 구하면 되냐 하면은 요거 구해 봅시다. I6. 자, 지금 2A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A가 흐르는 거고 I5부터 구합시다. I5는 지금 나가고 있죠. 요 노드에서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1A도 나가고 있고 2A가 들어가고 있어요. 2A가 들어갔고 나간 게 1A가 나갔으면 하나는 뭐일까요? 그냥 계산 굳이 안 해도 1A가 나갔겠죠.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지금 I6라고 하는 게 여기를 흐르는 전류와 같아요. 지금 이 사이에는 같은 전류가 흘러요. 물길이 하나니까.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를 거쳐서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1A가 들어오고 있죠. 자, 10A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9A가 되겠죠? 그냥 서서 할까요? 표정들이 계산이 좀 어려운가? 자, 봅시다. 1A가 들어가고 있고 그게 I6 더하기 10A가 돼요. 그러면 I6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I7을 갑시다. 자, I6가 지금 마이너스 9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7의 입장에서는 예, 뭐 질문하는 거 아니죠? 자, 지금 I7의 입장에서는 이쪽 노드를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간 전류가 하나 있고 나온 전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I7은 I4 더하기 I6가 되죠. 근데 우리가 위에서 구한 I4가 1이고 그리고 I6가 마이너스 9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하나 더 구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지금 I7이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 노드를 봤을 때 이 노드에서 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8 하나예요. 나가는 거는 I8하고 지금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8은 I8하고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거를 구하면 되죠. I8에서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되고 지금 V1 값을 구해야 되죠. 좀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지금 이제 V2를 구해야 되고, 지금 V2만 구하면 되나? 아, V1 구해야 되죠. 자, KVL 쓸 거예요. 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KVL 구하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 전류 방향이 항상 설정돼 있죠. 지금 오른쪽 룹에, 오른쪽 메쉬에. 자, 지금 보면은 전압 강화되는 걸로 아까 했으니까 계속해서 전압 강화되는 걸 볼게요. 자, 5V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나오니까 5V의 전압 강화가 있었어요. 전압 강화 5V. 자, 여기도 플러스로 들어갔다 마이너스 나오니까 전압 강화 3V. 자, 플러스로 들어갔다 또 마이너스로 나오죠. 그래서 전압 강화 2V. 그리고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보면은 플러스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V1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되면 돼요. 그래서 V1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0V가 나와요. 이거 더해서 하면 V1이 마이너스 10V가 나오고 V1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자, 이 두 번째 왼쪽에 있는 룹에서 또 V2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봅시다. 자,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갔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수동보균을 만족하지 않는 게 전압 상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전압 상승이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V1. 그리고 플러스 11. 그리고 자, 마이너스 V2 이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V2를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이 12V가 나옵니다.